아, 의원님 제가 맨날 의원님 SNS를 늘 열어보는데 예. 그 금기원래라고 해가지고 금요일에 늘 지역구를 가시는데 그렇죠. 요즘은 목요일 날 되게 갑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시면 그 주변에 내려가셔도 사람이 참 많은데 그렇게 이게 같이 다니시는 분들 대체로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한 분은 제 수행실장이니까 계속 제가 운동할 때나 지역구 갈 때 같이 다니고 다른 분들은 그냥 옆에 저 보면 같이 가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 올라오셔도 강력한 외조를 받으시고 예. 지역구에 가셔도 많은 분들이 따르시기 때문에 그 외조의 힘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박지원은 아이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면은 뭐 사진 찍자 악수하자 그러니까요. 난리기 때문에 제가 공꼴로는 할 수 없어서 사진은 3만 원. 아 사진은 5만 원. 사진 5만 원, 악수는 3만 원. 3만 원. 이러면 또 깔깔깔 웃고 재밌잖아요. 그런데 돈 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야, 근데 정말로 그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 거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순방 활동을 좀 봤더니 그 G20 행사도 그렇고 김혜경 여사를 참으로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전 윤석열 김건희 씨만 하더라도 항상 김건희 씨가 센터에 섰잖아요. 아니 왜 거기다 비교해요? 그런 인간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지난번 에이펙도 그렇고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혜경 여사 이렇게 공식 행사라든가 만찬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정상적인 어떤 아니, 외교 그렇죠. 활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한 몇 년 동안 이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뇌리에서 잊어버렸어요. 예, 까먹어가지고 이걸 보면서 그래 이게 정상이지. 그리고 특히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순히 뭐 대통령을 잘 내조를 한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뭐 K 뭐 어떤 그런 푸드, 푸드 김치. 예 그렇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그런 홍보에 상당히 또 공을 많이 들이시는 것 같고 사실 저게 정상적이었다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자연적으로. 그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한식당에서 그 한국인 여성들 만난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대통령의 그 외교 분야 성과를 보니까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 교민들이 얘기를 했더니 거기다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김혜경 여사가 아 기내에서도 자막 끼고 서류를 꼼꼼하게 챙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의원님. 김치도 찢어 먹어야 맛있다. 이런 게 영부인으로서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교의 경험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 때나 당 대표할 때 제가 자꾸 충고를 했어요. 아, 대통령은 되면은 평균 2달 내지 석 달 만에 해외를 꼭 나가신다. 외교가 가장 큰 업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프레스센터 외신 기자 클럽에서 자꾸 기자회견을 하고 그분들하고 접촉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잘 안 하더라고요. 아 연습을 해야 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한 3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외교 문제를 굉장히 걱정했는데 G20 이번 에이펙 모든 게 나가서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외국의 정상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손해가 아니고 무조건 득이 되니까 사실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만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침 조간에서 어디서 꼬집었던데요. 독일 총리가 이제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를 물었을 때 답변을 하지 않고 다른 걸로 대화를 틀어버렸더라고요.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미국 중국 관계를 얘기할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우리는 도랑이든 소다.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된다. 미국 풀만 먹으면 우린 영양실조 걸린다 하면서 이 등거리 외교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중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특히 트럼프 와서 더 심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 질문을 하니까 우리는 양쪽 풀을 다 먹어야 된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교
이걸 보면은 잘하는데 독일 총리가 그렇게 물으면은 이유는 전부 중국하고 좀 적대적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네, 상황이.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중국과 이렇게 경제 외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좋을 것 같았어요. 깜짝 놀랐는데 탁 대화를 돌려버리다 슬기롭게. 보면 그것이 외교란 말이에요. 그것이 외교.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국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한 번 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이번에 만났는데 보니까 굉장히 반색하면서 반기는 게 네. 아마도 이제 중일 관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한국이 역할을 해야 될 시간이니까 이렇게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됐든 이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이 불발될 것으로 보도가 되니까 아쉬워요. 그렇지만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너무 극우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한일 의원연맹 일주 전에 했는데 그때 저 가봤어요. 아 가셨어요? 가봤는데 그러한 문제를 논의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민주당 간사장께서 이제 역사 문제를 제기를 하던데 어떻게 됐든 중일 지금 탁 붙어 있는데 우리가 외교를 좀 잘해서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 크루즈도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좀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고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을 좀 잘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이번에 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봤더니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참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네. 자기 얼굴을 이렇게 찹찹찹 치는 듯한 그런 포즈도 연출한 걸 보고서도 사람들 해석이 많아요. 그때 에이펙에 왔을 때 제가 알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한테 화장품 선물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 화장품. 그렇죠. 한국 화장품. 그러니까 좀 갑자기 저도 이상하긴 했어요.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길래 볼을 치니까 이게 이게 지금 뭐지 했는데 그러니까 맥락상 그때 주신 화장품 내가 잘 쓰고 있다. 뭐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의외로 진짜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서도 그렇게 외교 무대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상들 속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좀 관계가 좀 그때 에이펙에서도 좀 관계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독 반가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독. 네. 아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이제 왕성하게 다양한 정상들을 이번에도 만났고 그렇죠. 보니까 기자로서도 놀라운 게 기내 간담회를 대통령들이 이렇게 오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왜냐면 사실 옮기는 과정에 대통령도 휴식이라는 걸 좀 취해야 되는데 그 언론들 얘기를 들어보면 출입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기내 간담회도 진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10자 건네면 답변을 100자로 돌아온답니다. 이게 이런 대통령이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기내 회담 해보면은 물론 김대중 대통령은 연로하셔서 건강 문제를 항상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막았어요. 그렇지만은 아무튼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잘했을까? 난 이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워딩 말씀들의 내용이 거의 김대중하고 같아요. 네, 김대중 다 그대로 해서 생각과 실력은 김대중이고 또 푹푹 질러서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 못 하거든요. 네, 또 치고 나가는 거는 치고 또... 나가는 것은 YS야. 그렇구나. 그래서 늘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면서 논리적 사고보다는 좀 치고 나가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하면 이 사람아 국민들한테 그렇게 설득하면 되나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DJ YS를 용광로에다 넣어가지고 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이재명 탄생합니다. 잘해요. 네. 그 지적 수준이나 실력은 DJ인데 축축축 치고 나가는 것은 YS.
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이제 몸이 닳게 일을 하니까 건강 걱정을 많이 하는데 현지에서 교민들이 건강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여기서 또 김혜경 여사가 한번 거들어서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1년 전 얼음 아스팔트 위에 키세스단이 쉬엄쉬엄 하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아직 연세도 있고 그렇게 일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 이 나라를 구해낼 수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조지아주의 그 LG 그 에너지 솔루션 노동자들이 사실은 구금되고 체포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후에 전달되기를 그분들한테 위로 편지를 대통령실에 일일이 보냈다면서요? 그러니까 외교부를 통해서 이제 보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거를 믿고 인내하고 의지해줘서 대단히 고맙다 이런 취지의 이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궁금한 것은 그때 편지를 보냈으면은 사실 좀 일찍 알려줬어야 돼. 한 달 전에 보낸 걸로 나오거든요. 한 달 전에 보냈거든요. 네. 이게 좀 뒤늦게 알려진 게 뭘까? 물론 제가 뭐 알아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 조지아 이 사태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만 바로 또 미국과 관세 협상 이런 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굉장히 이게 협상이 중요했기 때문에 일단 그 협상을 최대한 잘 타결을 해가지고 거기에 좀 매진을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좀 뒤늦게 알려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게 솔직히 정권 입장에서는 이게 미담인데 사실 홍보하고 싶은 욕망도 그렇죠. 없지 않았겠죠. 근데 그거를 네. 굉장히 잘 컨트롤하고 관세 협상 쪽에 더 치중을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지금 금시초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 SNS에 글을 잘 올려요. 네. 근데 장문의 글을 올리는데 저도 제가 쓰면 제가 직접 쓰는데 다른 분들이 전부 비서가 써준다.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어투가 직접 쓰시는 것 같아요. 잘 써요. 저는 거기 그래도 대통령 쓰셨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잘 썼으니까 좋아요는 누르는데 댓글은 한 번씩 저도 붙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 SNS 글을 직접 잘 설명하는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이번에 그러니까 그 위로 편지를 보낸 내용도 사실은 자화자찬성이 아니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은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됐다. 단 한 분의 국민이라도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편지를 쓰니까 받는 국민도 그렇고 나중에 소식을 접하게 된 국민들도 그렇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무튼 잘해. JB에서 남의 칭찬 잘 이렇게 안 하시는 아니, 분이잖아요. 이런 네. 말씀을 하는 건 김대중 대통령님 비서실장으로서 죄송하지만은 DJ보다 잘해. 보시기에요? 내가 볼 때는 잘해요.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워딩 내용들은 거의 DJ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DJ를 많이 공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대로 기류의 김대중이 기류의 이재명으로 환생했다, 부활했다, 제2의 김대중이다 한 것은 맞는데 거기에다가 김대중 대통령은 치고 못 나가거든요. 근데 YS처럼 팍팍팍 치는 거 보면 거기까지 더해버리니까. 변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앞으로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국민들에게 꾸준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